네, 12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과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서비스 살펴보고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미래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 자, 여러분들 그 학업 중단 청소년을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법률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2014년 5월 28일 이 학업 중단 청소년을 포함하여 학령기에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이제 점차 이 시기에 이제 급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법률이 이때 1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5년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이 법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냐면, 자, 중학교 입학 이후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쵸? 그 다음에 또는 고등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 처분을 받거나 뭐 자퇴를 한 청소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모두 이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개인적인 이런 그 청소년의 특성과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화되었고요. 교육 지원, 그다음에 이들에게 적절한 이제 직업 체험이라든지, 그렇죠, 취업 지원, 그다음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바로 2014년 이때부터 공시가 되었고, 실제 2015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되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법률 제12조에서는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또는 청소년 단체, 그다음에 이제 이들과 관련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양한 기관,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는요.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이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거나 또는 관련 뭐 이런 기관들이 연계 또는 협력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된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보급,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하고 관련된 자료를 홍보, 유튜브에도 이런 홍보 자료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또한 확산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쵸, 국민들의 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하는 기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서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지원센터, 뭐 기타 등등 뭐 상담 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부터는 각 시, 도, 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고요. 이들의 업무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연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이제 우수 사례 확산,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자, 이러한 것들이 국민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학업 중단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교육,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럼 예방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 학업 중단 예방 체제를 구축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단 이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업 중단 위기, 약간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 상담을 실시해서 네,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상황 여건에 따라서 네, 교장, 부장, 교사 또는 전문 상담교사 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간의 협업을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적응 요인들을 네, 조기에 미리 세분화시켜서 발견을 하면 이들에 관련된 정보가 교내 또는 교외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가 돼서 이제 이들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이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뭐 또래 간의 갈등, 그다음에 학업, 결손에 관련된 지원 등 아이들에게 이제 왜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지 그런 원인, 요인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실효성 있게 정착이 되면 학업 중단을 뭐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안으로는요, 대안교육을 포함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대안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볼까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르면, 자, 대안학교를 설립할 것을 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라 함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런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 그 진로나 소질, 진로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기가 맞춤형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이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자퇴를 하고, 이 대안학교로 이제 옮겨진다는 거죠. 또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 대안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이제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 대안학교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인성 위주의 이제 교육, 그러니까 너무 교과 중심 지식 위주보다는 네, 이 아이들의 인성 위주의 교육. 그 다음에 특히 개인이 뭐 미술이나 요리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이 이 대안교육에서는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안학교는 이제 설치 목적 자체가 정규학교와는 좀 다릅니다. 차별화되기 때문에 대안학교 설립 운영 이제 규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네, 이제 그 학교 교과가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까지 보면 14개 정도 공립,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네, 확대할 계획이며 지금 이제 세팅돼서 네, 운영하고 있으시고요. 좀 더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급과 좀 구분해서 이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편성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자, 특히 이제 학교 안 대안 교실도 자,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진로 지원 및 네,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입니다. 자, 이곳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또 보시면 네,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상담을 통한 네, 이 아이들에게 의욕을 제고하고 어떠한 이제 그 경로가 아닌지 경로를 설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이들에게 네, 진로 지도를 하면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3단계 각 단계별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네, 참여 수당이라든지 네, 취업 성공 수당도 네, 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자,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심리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요 역할은 한국청소년 상담 복지개발원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 관련 이제 정책 연구의 개발이라든지 여기 한국청소년 상담 복지개발원에서는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기법을 연구한다든지 청소년에게 좀 맞춤형 그다음 상담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이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들어가시면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 사업의 시범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같은 이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업 중단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라든지 지원을 이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우리 미래 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무엇보다 먼저 관련법이 조금 다시 이제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뭐 2014년, 15년 이후에 이런 관련법들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해서 대한교육과 관련된 규정이 1998년 초, 중, 등 교육법에 제정되고 이후에 중간에 이제 개정되어서 2006년 12월에 이제 그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나 자,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 철학이라든지 특히 교육 내용, 교육 시설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학생을 위한 건가,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청소년들의 적합한 교육 내용인가, 그다음에 이들의 체험이라든지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세팅으로 되어 있는가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법이 조금 개정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학생 청소년과 비교하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관련된 영상을 제가 업로드 같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 체제, 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자, 과거와 달리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이들과 관련된 학업, 복지와 관련된 이제 부서들을 좀 더 유기성 있게 연계해야 된다. 어떤 부서들이 있나요? 여성가족복지부, 당연한 얘기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부,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또 법으로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등 이 5개의 정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각 부서들 간에 개별적으로 어떤 시스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학업과 복지에 관련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좀 시급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셋째, 저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학업 중단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서비스 기관들을 좀 다 대거 확충해야 된다. 좀 질 높은 이런 기관들의 확충도 필요하고요. 현재 이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그 대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성을 갖춘 이제 대한교육 기관들이라든지 좀 더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 그다음에 진로 지원센터 등이 뭐 전국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소도시라든지 중정도 이 도시마다 설치가 되어서 정규 학교에서 좀 벗어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희에게 남겨진 과제네요. 서비스 기관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자, 현재 이제 업로딩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목소리가 크고, 자, 어쨌든 학업 중단 청소년, 그쵸? 이제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욕구부터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개별 청소년들의 상황에 적합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문 청소년 전문가 인력도 양성되어야 하겠죠.
자,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상담사라든지 또는 치료 전문가, 그다음에 진로 상담 전문가, 직업 교육가, 그다음에 이런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진로 지원 서비스 또한 이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네, 좀 더 전문화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네, 2강 수강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